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1월 23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일주일도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훌쩍 지나갔고요. 11월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날 방송할 때 벌써 11월이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11월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도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어, 다들 아시죠? 캠 피셔, 필립 피셔의 이 아들이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캠 피셔의 이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책을 한 번씩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캠 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이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이 초창기의 투자 이론을 만들어낸 이 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 필립 피셔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필립 피셔의 이 아들이 바로 이 캠 피셔거든요. 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그 직후에 졸업 직후에 아버지 회사에서 실력을 쌓으면서 이 독립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독립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450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정신적 스승으로 꼽는 분이죠. 그분의 아들이 이 캠 피셔이신 분이고, 그래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이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갈색 자주색, 네, 그 껍데기가 붙어 있는 네, 이캠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고요. 뭐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한 19,800원 정도에 팔고 있네요. 평점도 9점으로 굉장히 좋고, 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 뭐 뭐랄까 이 한국경제신문 이쪽에서 뭐 저희한테 뭐 돈을 주거나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뭐 그런 대가를 받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구매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이 첫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두뇌 훈련 지침을 이제 써 놓은 내용인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자명한 사실은 거의 없다. 그러나 거의 자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군중의 투자 판단은 적중할 때보다 빗나갈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실수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죠. 뭐 친구나 친척, 이웃, 직장 동료가 시장에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유명한 시장 예측 전문가들이 망신당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학계 연구에서도 군중의 투자 판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금융 블로그, 뭐 웹사이트, 케이블 TV, 뭐 출연자들이 이 집단 사고를 우리 두뇌에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사고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고 결국 군중에 휩쓸려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겠죠. 자신의 두뇌를 훈련해서 대중매체, 군중, 뭐 친구, 이웃, 금융회사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것. 네. 여기에 방대한 뭐 시장 지식, 재무학 학위, 뭐 경제학 학위, 뭐 끝없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본 원칙으로 무장하고 경계심과 독자적 사고 습성을 갖추면 당신도 군중을 이기는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기베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야구는 정신력이 90%고 신체는 나머지 10% 중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이 말은 투자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겠죠. 두뇌 훈련이 성공의 열쇠라는 말이거든요. 이 책은 당신의 두뇌를 훈련하는 지침서다. 대중매체의 과장 보도로부터 당신의 두뇌를 보호하고 군중보다 한 수 앞서가는 원칙을 이 책에서 배울 것이다. 라고 이 캠피셔는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역발상 투자란 뭘까? 실수를 줄여서 승률이 높은 비결은 또 뭘까? 이제부터 이제 천천히 하나씩 좀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정의가 틀린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역발상 투자자를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역발상 투자자 정의는 모순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든 투자자를 둘로 구분한다.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이 낙관론자와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비관론자,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건데요. 대중이 낙관하면 월스트리트는 누구든 비관하는 사람을 역발상 투자자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반면 이 대중이 비관하면 낙관론자를 낙관하는 사람을 역발상 투자자로 본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분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류 군중이 되어서 주가를 한 방향으로 예측하면 나머지 모두가 비주류 군중이 되어 주가를 반대 방향으로 예측한다고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는 종종 자신이 역발상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군중이고 군중의 판단은 항상 빗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학계 연구에서도 이 대다수 투자자의 판단력은 형편이 없어서 되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중과 반대로 하면 틀림없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모두 역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군중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도 진부하게 마찬가지고 이들의 분석도 주류 군중보다 나을 바가 없다라는 것. 단지 주류 군중의 판단에 반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조롱할 뿐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역발상 투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류 군중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들이 얻는 실적도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군중이 왜 길을 잃는지 알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해지기는 불가능해도 군중보다 앞서가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얼마나 이 비주류 군중이 얼마나 심술궂은지를 한번 좀 보면 군중은 세상의 아날로그 시계와 같다고 이 생각을 하는데요. 주류 군중이 시계바늘이 1시 방향을 가리킬 것을 예측하면 역발상 투자자를 자처하는 비주류 군중은 정반대로 7시 방향을 예측합니다.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군중보다 한치도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 그냥 반대. 그쵸? 단지 모두가 유쾌하니 나는 불쾌해. 본능적으로 심술을 부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유쾌하지만 더 유쾌해야 될지도 몰라. 같은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네가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나는 불쾌해야겠어. 이런 어떤 심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모두가 유쾌하지만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유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물리학에서는 모든 작용에 대해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존재하지만 투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시장을 대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군중은 주가도 아날로그 시계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류 군중이 주가가 연 10%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이 심술궂은 비주류 군중은 주가 하락에 돈을 겁니다. 정확히 10% 하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하락에 돈을 건다. 이들의 성격이 고약할 뿐 정교한 사람들은 아니다. 단지 주류 군중의 반대 방향에 돈을 거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양적 완화, 그쵸? 양적 완화 같은 조처에 대해서도 이들의 사고 방식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주류 군중은 양적 완화가 주가를 받쳐주므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칭 역발상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역시 잘못된 그냥 이분법적 사고겠죠. 그러니까 이 캠피셔의 생각은
주류 군중과도 다르고 비류 군중과도 다르다. 그렇죠? 양적 완화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악재라고 본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경제 이론과 분석은 많지만 주류 군중은 흔한 설명을 받아들인다. 비주류 군중 역시 집단 사고에 빠져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관가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주류 군중의 반대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좀 좋은 말인 것 같고 또 넘어가서 어디에나 예외는 있다라는 것. 이 시장은 모욕을 굉장히 잘 하죠.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시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최대한 좀 자주 최대한 오랫동안 모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군중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수많은 사람을 모욕하죠. 시장은 주로 군중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도 영원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조차 예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통하는 기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군중의 판단이 빗나간다는 가정도 마찬가지다. 군중의 판단도 간혹 적중한다. 그렇죠? 다 틀리지는 않겠죠. 네. 시장 대개 모든 사람의 예상에서 벗어나지만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늘 군중의 예상에서 벗어난다면 군중은 존재할 수 없다. 추세는 우리 친구라고 믿는 이 모멘텀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즉시 손실을 본다. 시장은 사람들이 사거나 파는 즉시 모욕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시장을 모욕할 사람이 없어진다. 시장은 모욕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욕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이 큰 기쁨인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을 한 어떤 뭐랄까요, 한 사람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술궂은 그쵸? 성격이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군중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군중의 판단도 가끔 맞추게 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군중이 확신을 얻게 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쵸? 이때 시장은 짐짓 모르는 척하다가 군중을 다시 끌어들여서 실수를 모르도록 유도하고 적정한 시간이 되면 최대한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이 비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성격이 이상하고,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재미있는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 역발상 투자자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발상이라고 해서 지금 대중들은 낙관적이니까 얘네는 항상 틀리는 애니까 그럼 난 무조건 반대로 하면 맞을 거야 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역발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유쾌하니까 얘네는 왜 이렇게 좀 약하게 유쾌하네. 그럼 난 더 유쾌해야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발상 투자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첫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앞으로 이제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꼭 주문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